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개혁안에 담긴 시나리오는 18개에 달합니다. 국민 입장에선 어떤 안이 더 유리하고 부담이 적은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위원회가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안 어떤 건가요? 네, 우선 보험료율은 현 9%에서 적어도 15%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70년 뒤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부담이 덜한 방안은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받는 시기를 68세로 3년간 늦추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 연금 수익률을 0.6%포인트만 올리면 2093년도까지 기금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8%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도 사실 제시가 되긴 했는데요. 전문가 위원들조차도 이 방안의 경우에 국민들한테 지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5%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매달 얼마씩 더 내야 하는 건가요? 한번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평균 소득인 한 달에 325만 원을 버는 A씨를 가정을 해보면 지금은 연금보험료로 근로자 몫으로 해서 14만 6천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보험료율이 0.6%포인트 오르게 되면 지금보다 약 10,000원, 9,7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고요. 10년 뒤인 2034년도에 보험료율이 이제 15%가 되면 약 10만 원 정도, 97,5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수급액은 그대로이니까 변화가 없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수급액은 58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종합하자면 더 많이 내고 또 더 늦게 받는데 받는 건 그대로라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배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106페이지짜리 재정 계산이 보고서의 모든 시나리오는 현 소득 대체율이 40%를 유지하는 곳을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당장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서조차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법으로야 40%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는 23%밖에 안 돼요. OECD에서도 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으니 법정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리는 고려를 하면 어떠냐, 이런 권고도 했어요. 네, 이번 개혁안에 68세까지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포함이 됐는데 사실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소득 공백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비판 여론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위원회 안대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복지부가 소득 보장 내용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보강하는지가 국민 설득의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만약 빠지게 되면 다음 달에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여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20년 이상 되풀이되어 온 이 연금 개혁안이 공회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